안녕하세요. 코인 생존기의 차르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오늘 제목이 큰 게 온다인데, 큰 게 와요. 여러분, 큰 게 오는데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대부분이. 그리고 이때 나가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자, 시작할게요. Fun fact, 재밌는 사실, 전 세계 인구의 5% 미만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의 성격이 부정적이면 뭐야? 5%밖에 투자를 안 하고 있네. 긍정적이면 뭐야? 5%밖에 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투자할 사람이 많겠네? 라고 볼 수 있겠죠. 본인은 부정적인 사람인지 긍정적인 사람인지 한번 보시고. 자, 비트코인 단기 투자자 실현 가격 매수 기회라고 해서 크립토 콘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자료는 저도 처음 보는데 뭐 빨간색 선이 단기 투자자의 딱 그 평단이라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 빨간색 선 쪽에 올수록 약간 단기 투자? 매매? 하는 사람들한테 손실 구간이라서 이 구간을 지키면서 올라가는 게 항상 그동안 시장이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할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기 보면 60K 살짝 아래거든요. 한 59K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 떨어져도 반등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여기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어쩌저쩌 이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테크 데브라고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쓴 글이 그렇게 잘 맞았는지는 일단 모르겠지만 공감되는 내용이니까 가져왔습니다. 보면 2M 두 달 monthly 그 월 캔들인데 최대 압축 직후 캔들 몸통 높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러한 근데 상황 쉽게 말하면 전고점에서의 두 달 캔들이 넘어가서 확정적으로 넘어가면 오른다라는 얘기와 함께 아래 RSI가 70을 넘어간다. 두 달 차트가 그렇다면 가속화 단계에 우린 접어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전에 있었던 고점, 그러니까 지금의 전고점 말고 전에 있었던 전고점, 전에 전고점, 전전고점을 전에 넘을 때를 봤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넘어갈 때마다 RSI 70을 넘어가는 순간에서 이러한 캔들의 차트가 생성되었고 그 이후에 폭등을 했다. 지금도 보면 2개월 캔들이 2020년 11월 캔들 이거 말하는 거죠. 여기 구간을 넘어서 상승장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렉트 캐피탈 얘기를 보면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초록색에 있다는 건데 같은 얘기예요. 보면 전고점들을 넘어가는 그 상황의 연출 속에서 횡보를 지속적으로 했고 넘어감과 동시에 떡상을 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횡보가 약 두 달 정도였는데 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그 두 달이 지니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또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자, 나오죠. 보면 닥터가 한 얘긴데 안 그래도 제가 어제 사트를 키고 아니 왜 이렇게 횡보를 오래 하는 거야? 이 횡보면 평균 어땠고 이 이후의 시장은 어땠지라고 보고 있었는데 마침 닥터가 딱 얼마 후에 이 글을 올렸고 저는 이거 말고도 더 옛날에 비슷한 기간 횡보를 했을 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까지 봤습니다. 근데 항상 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어필을 못 했었죠. 이렇게 긴 두 달의 횡보. 보통 이제 두 달로 봤었거든요. 정확히 날짜를 찍진 않고. 두 달 이후에는 상승장이 왔었다. 라는 건데 지금 닥터가 얘기하는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요 구간이 고점부터 저점까지 22% 구간이었고 지금이 23% 구간이었다. 날짜는 65일이었고 지금도 65일째 횡보하고 있는데 이후에는 오르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이걸 제가 찾아봤는데 여기 4만 달러 정도였거든요. 4만에서 6만 8천이 아니라 7만 3천까지는 거의 80%예요. 48에 32, 7만 2천. 80%의 상승이 있었어요. 물론 이번에 80%가 오를지 모르겠지만 50%만 오른다고 해도 거의 9만에서 10만 달러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오른다 쪽에 목표를 두고 있고 아마 당연히 저는 이래서 큰 기회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되게 간단해요. 내가 투자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 원초적인 이유가 수익을 가져가겠다라는 게 아주 그냥 원초적인 이유일 텐데 수익은커녕 그러니까 수익을 가져가든 손해를 보든 빠른 의사결정과 판단을 해서 그 시장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걸리려면 적어도 자산이 오르거나 내려야 되는데 내가 산 기준으로부터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내 평단을 때리고 막 이러면은 지치는 거는 인간이라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재밌는 점이 거래량이 되게 바닥일 때는 두 가지예요. 가격이 떨어지고 나서 횡보하거나 아니면 그냥 가격이 횡보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거래량 자체가 바닥일 때가 항상 시장은 저점이었고
지금도 거래량이 상당히 낮습니다. 일본 거래량을 최근에 보면 상당히 낮아요. 업비트 김프가 10%에서 지금 4%까지 떨어진 걸 보면 많은 걸 설명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손절을 할지 익절을 해야 할지 판단을 못하는 개인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지금 상황에. 그 이유는 2달간 횡보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떠나고 있고 떠났을 텐데, 미안하지만 떠난 거는 어떻게 보면 고마운 일이죠. 저는 이 영상을 찍는 이 순간에도 저희 김비트 팀이 모든 사람들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 없다. 물론 제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나름 제 자산은 늘려왔기 때문에, 그냥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코인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비트랑 이더에 대한 시황은 거의 얘기하고 중간중간 알트를 가끔 얘기하던가 떡기님 얘기하시는데, 그거를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수익 나는 거지 제가 수익 나는 게 아니잖아요, 막말로. 비트코인을 여러분이 사가지고 뭐 1억을 샀는데 2억이 됐다고 그게 저한테 뭐 반이 들어오고 이런 거 전혀 아니잖아요. 그냥 솔직하게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퍼블릭하게 공개적으로 영상을 찍고 있고, 저희 조회수나 최근에 시황과 동향을 보았을 때 사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감사한 마음을 먹고 사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내가 천억대 부자가 되겠다 이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즉 결국 제가 매매하는 게 훨씬 더 빠르죠.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항상. 그리고 뭐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제 MBTI의 병적인 특징이 있어서 제가 ENFJ인데,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는 기회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서론이 좀 길었네요. 그래서 떠난 분들은 다 잡을 순 없고 아쉽다라고 생각하지만, 영상 챙겨봐 주시는 분들만큼은 잘 되시길 바라고 잘 되라는 마음으로 항상 영상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행보가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따 차트 얘기할 때 또 얘기할 텐데 이따가 또 보시고요. 라울 파리 한 얘기가 또 공감이 돼요. 보면 비트는 요렇콩 횡보하고 있고, 이더는 하락 채널 안에서 횡보라기보다는 약간 하락 채널 안에 있고, 솔라나는 트라이앵글 삼각수령 그리고 있는데, 이건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좀 끼워 맞추기가 강한 것 같고, 여기 오른쪽 자료를 보면 2025년까지 상승장이 올 거라는 가정에서 왜 올 거라고 하는지를 차트로서 로그가 아닌 그냥 선형 차트로서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보면 올라가는 게 이상하지가 않고, 그죠? 되게 상식적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크립토 썸머의 4의 상표라라고 해서 쭉쭉쭉 나와 있고, 이 사람이 결국 하는 말은 가을에 거품이 터지는 알트 시즌의 시작일 거다. 가을부터 알트 시즌을 올 거다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당장 알트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을 겨울이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영상 자료인데, 바나나존은 시장이 새로운 대형 L1 또는 L2의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인해 솔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3개에서 4개가 큰 성공을 거두지만 하나는 결국 큰 신규 참가자가 됩니다. 좋은 말이네요. 보면 3개에서 4개. 제가 볼 때 여기서 3개에서 4개는 지난 시즌에서 3, 4개는 수혜자로 보자면 이더를 제외한 솔라나, 아발란체, 폴리곤, 루나까지가 저는 사실은 수혜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루나는 죽었으니까. 그래서 해당 거래의 핵심은 실제로 견인력을 얻고 있는 것과 실제 네트워크 효과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서술말은 충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규모에 맞게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의 핵심은 제가 볼 때 견인력을 얻고 있는 것과, 그러니까 실제로 견인력을 얻고 있다. 제가 볼 때 여기서는 적당한 내러티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적당한 가격이 오를 거야라고 생각하는 암묵적 컨셉, 그리고 실제 네트워크 효과, 실제로 그 L1이나 L2가 얼만큼 온체인상에 돌아가는지, 둘 다가 중요하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자료네요. 그러나 아랍의 여름과 가을은 모든 것이 이야기를 갖고 행복감에 사로잡힐 것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것이다. 밈의 가격이 정말 어리석어지고 AI 및 RWA 같은 입증되지 않은 내러티브가 멍청한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다. 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죠. 그냥 돈이 쏠리면 뭐든 간에 테마 잡고 있고 가격이 오르지 않고 가만히만 있으면 걔는 알아서 나중에는 오를 거야. 왜냐면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베타 플레이로 계속 살 거거든. 똑같아요. 알트상이 오는 이유가. 비트가 올랐는데 신규 시장 진입자들이 와 비트 존나 올랐네. 개 비싸다. 이러고 난 알트 사야지. 이러고 알트 사가지고 그게 돈이 모이고 모이니까 알트상이 온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되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우리는 또한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해 또 다른 2개 정도의 불쾌한 수정 복귀.
그러니까 과도한 레버리지. 시장이 너무 과열되면 중간에 누군가가 와 개꿀 이러고 돈이 많다기보다는 투자를 크게 한 사람이 한 번에 크게 털면 쭉 빠지고, 그때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건데, 그 가격에 아 이거 싸다라고 생각하고 살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 무섭네라고 해서 팔 사람이 많은지에 따라서 그 조정값이 이제 좀 크고 또 길고 짧고 이제 이런 게 설정이 되는 거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결국은 어쨌든 불장이 온다는 거는 눈먼 돈들도 들어온다는 거고, 너도 나도 돈을 번다는 가정일 텐데, 그때는 이미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분명히 던질 거니까 그러한 조정은 당연히 기대하고, 또 그 조정이 기회로 다가오니까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인내심을 갖고 이것을 망쳐놓지 마라. 인내심을 가져라. 제발. It's fucking Korean. 저도 진짜 한국인이지만 저는 이제 성격이 옛날에 되게 급했어요. 지금도 밥을 빨리 먹고 담배는 빨리 피는데, 대부분의 상황에서 인내심은 많이 길러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좋으나 싫으나 제가 이 시장에 8년 넘게 있으면서 내가 아무리 급하고 내가 뭘 하고 싶어도 이렇게 큰 자본 시장을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나는 그나마 오래 했다는 이유와 조금 더 잘 안다는 이유로 어떠한 상황에서 편승할 뿐이다. 장이 좋을 때 그 장을 편승할 뿐이다라고 생각하고 겸허하게 생각하고 기다리면서 인내심이 좀 늘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투자를 금액을 뭐 투자한다고 해서 얼마나 하겠어요. 정말 큰 기관들이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는 큰 돈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그런 기관을 이기고 시장을 이길 거라는 생각을 일단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인내를 가지고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대략적으로 이해해도 그게 결국에는 큰 수익이 되니까 인내심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결국 나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말하고 있는 나와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라고 하는 얘기니까 다 같이 인내를 좀 가져보자고요. 자, 그럼 차트 보겠습니다. 자, 비트 차트 보는데 아까 봤던 자료에서 봤던 거랑 되게 비슷하죠? 지금 3월 1일부터 날짜 기준 잡으면 지금 4월 29일, 5월 1일이면 두 달이죠.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 횡보라는 게 뭐 그런 말을 누가 하더라고요. 횡보의 기준이 뭐냐? 사실 뭐 횡보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냥 박스 안에서 놀면 그게 횡보지. 저점 안 깨고 고점 안 깨고 그 안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냥 저는 그게 횡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단어 자체를 추상적 단어를 애초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답이 없는 거잖아요. 사랑이 뭐야? 사람마다 사랑이 뭐라고 해서 답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거 같아요. 저는 횡보의 기준이 뭐야 이러면 위아래로 오른쪽으로 가는 걸 횡보라고 하잖아요. 단어적 규제, 그 단어적 귀결 자체가. 그래서 저는 뭐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횡보는 뭐 이 박스 안에서 있을 때 이렇게 위아래로 가격이 설정이 되고 아래도 안 깨고 위도 안 깰 때 딱 봤을 때 이걸 보고 뭐라고 해요? 그냥 횡보라고 하지. 그래서 횡보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이 이후의 시장이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영상을 찍고 있고 여러분이 영상을 보는 이유, 유튜브로 이 썸네일과 제목을 보고 눌러서 클릭한 이유 자체가 미래가 궁금해서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미래는 딱 봐도 오를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왜 딱 봐도 오를 것 같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유튜브로 욕 먹으려나? 뭐 어떻게 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저는 이 구간, 요때랑 지금이랑 사실 구조적으로 차트의 이 음봉의 개수가 다를 뿐이지, 사실상 이거 윗꼬리 보잖아요. 이 꼬리 보면 되게 길어요. 마이너스 15% 구간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일봉으로 쪼개서 보면 이제 이런 구간이거든요, 이게. 주봉상으로. 그래서 이때와 비슷하게 현재 기간적 횡보를 거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상황에서 도미너스 자체는 좀 온라인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난 아까 그 장 봐봐요. 요 구간이 이제 1월 달에 있었던 일이고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일인데, 보면 여기가 1월 달에 일이잖아요. 1월 달부터 보면 비트 도미노는 여기서부터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서 알트보다 비트가 더 방어를 잘했고 오를 때 좀 더 올랐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 뿐이에요, 지금 상황이. 근데 결국 비트가 더 오르고 정확히 고점을 찍고 횡보를 하거나 올라가는 특정 기간에서 그 분기점에서 알트가 더 오르는 거는 뭐 지난 2017년부터 제가 이 시장에 있었지만 17년부터 지금까지 항상 있었던 일이니까 이번에 알트장이 오긴 올 거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 실제로 이더가 비트보다 잘 오른 시점이 여기서부터예요. 요 달.
그러니까 여기가 이미 신고점이었거든요. 신고점은 여기서 보면 2017년의 고점이 2만 부근이니까 19,000 후반이니까 11월 달 12월 초에 이미 비트는 신고점을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내고 여기가 신고점 구간이고 그 다음 주부터 이더가 올랐어요. 12월 21일부터. 그래서 이번에도 뭐 마찬가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는 이 신고점에 왜 이더나 다른 알트가 안 깠냐라고 하면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아요. ETF가 첫 번째로 있고, 금리가 너무 높아서 다들 상대적 거지가 돼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에 있는 전 세계인들이 금리 때문에 상대적 거지가 됐죠, 옛날보다는. 그래서 과감하게 투자할 수 없고 대출 자금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명확한 신고점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전 보면 여기서는 명확하게 주봉상 전에 있었던 2만의 구간을 거의 보면은 20%가 넘는, 그죠? 여기가 이제 24,000이니까 20% 넘게 훌쩍 넘어서 완벽한 신고점을 찍었으면, 이 69,000부터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찔끔 7% 정도 오르고 다시 음봉 나오고 양봉 나오고 이러면서 알트장의 연출이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확연하게 넘어가서 신고점을 찍어버리면 그때는 알트장이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상승장을 지지하는 그 전제가 하나 필요한데, 그 전제는 아까 단기 실현 뭐 수익 크립토 컨텐츠 얘기한 것처럼 59K를 살짝 깨거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저는 이 EMA 21일선인 56,000대를 주봉상, 현재 주봉이죠, 보고 있는 게, 이 주봉에서 몸통으로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리는데, 뭐 저는 전제상 이게 지지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내용이 조금 언어가 빡셌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만큼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서고, 네가 뭔데라고 하면은 할 말은 없지만 뭐 그래도 영상 보시는 이유가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니까 제 말이 듣고 싶었다면 잘 와닿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